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활동전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활동전이는 영어로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얘기하고요. 의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직군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활동전이를 딱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잘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활동전이 전에 우리는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해부학에서는 암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외워야 돼요. 그러다가 활동전이는 생리학인 학문으로 넘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리학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존에 외웠던 해부학은 단순히 이름들을 외워나가고 위치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리학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냥 단순히 암기로 보자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언가 이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과관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의 해부학적인 측면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활동전이를 공부할 때 꼭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권장을 합니다.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전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의 일이냐? 해부학적인 측면을 놓고 보자면 활동전이는 신경세포의 일입니다. 우리 신경세포를 해부학 수준에서 공부할 때는 덴드라이트, 셀 바디, 엑손 이렇게 부위가 나눠진다라고 암기를 하죠. 그리고 뭐 신경세포의 특징은 뭐다 이런 거 암기를 하게 되는데 활동전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셀 바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활동전을 공부할 때 무슨 펌프, 무슨 통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로와 펌프들이 결국은 셀 바디 이 세포막에 있는 거고요. 이 세포막에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막전위, 전압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압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특정 압이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셀 바디에서 엑손을 타고 다음 신경세포로 아니면 다음 문순 조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활동 전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셀 바디의 세포막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구성 요소 해부학적인 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있는 그 아까 이제 신경 세포막에 있는 그 해부학적 요소 첫 번째가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손가락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손을 돌리면 됩니다. 세포 바깥으로 3개의 나트륨 이온을 뱉어내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뭐가 밖으로 나가고 몇 개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좀 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 펌프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펌프랑 같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물질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이동인 통로라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통로는 나트륨이온 통로와 칼륨이온 통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들 합니다. 펌프가 열심히 나트륨을 바깥으로 보내놨잖아요. 그럼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켜주는 통로가 문이 열리고 나면 확산의 힘에 의해서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는 에너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통로 이렇게 있고요. 칼륨 이온 통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이제 암기를 하고 활동 전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3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4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하나, 나트륨 통로는 2가지입니다. 특정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열리는
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와 전압과는 관계없이 문이 열리는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 그리고 칼륨 이온 통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부학적 지식이고요. 이제 그러면 활동전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전이는 요 그림 한 장으로 모두 다 설명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이 펌프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의 경사차, 농도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막에는 막전위가 발생되게 됩니다. 막전압이 발생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거를 펌프가 이래서 생기는 거를 안정막 전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 보자면 마이너스 70mV인데 사실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에는 부위에 따라서 구조물에 따라서 이 전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펌프가 일을 하면 안정막 전위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극이 들어오면 스티뮬러스가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극 때문에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여기 한 개가 열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막전이는 점점점 플러스의 값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게이트 스레시홀드라고 있는 이 전압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나트륨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다시 닫히게 되겠죠. 닫히고 나면 다시 펌프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70mV로 다시 떨어집니다. 즉 활동 전이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자극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극이 이제는 좀 여러 번 지속적으로 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면서 게이트 스레시홀드라는 데 도달하게 됩니다. 스레시홀드는 한글로 바꾸면 역치고요. 게이트를 붙여서 같이 해석할 때는 문턱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름에 사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문이 열리는 값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포함되는 문이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55mV라는 전압이 도달해야만 열리는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열리고 나면 나트륨 이온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전압 의존성이거든요. 만약에 게이트 스레시홀드에 도달했는데 자극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닫힐 수 있겠죠. 그런데 전압 의존성은 안 닫힙니다. 왜냐하면 얘는 열려있는 상태는 이 상태에서 양의 값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치에 도달하면 무조건 활동 전이가 유발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역치는 결국은 누구와 관련 있는 거냐? 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와 관계가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활동 전이가 유발되고요. 이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나트륨 이온 통로들은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온 통로가 닫히고 나면 또 전압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칼륨 이온 통로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올려가던 힘을 제공하던 나트륨 이온들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요. 칼륨 이온은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확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면 전압은 다시 음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활동 전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얘가 빨리 문이 닫혀야 되는데 안정막 전이에 도달하고 나서도 얘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닫힙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유발되고 나면 꼭 과분극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전이 유발되는 동안 누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묵묵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과분극이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정막 전이로 다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활동 전이의 끝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안정막 전이를 유지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비전압의존성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양액값으로 올라가서 문턱값에 도달하면 전압의존성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더 양액값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이온 통로 두 개는 닫힙니다. 전압에 도달했기 때문에 칼륨 이온 통로는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음액값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안정막 전이를 지나쳐서 뒤늦게 칼륨 이온 통로는 닫히고요. 그러고는 통로도 일은 끝났습니다. 열심히 다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일을 하게 되면 과분극 상태에서 안정막 전이로 복귀합니다. 이게 활동 전이의 전부입니다. 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길 수 있지만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생리학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